から説明会をしてくださるキム・ソクファン代表で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모리시스템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거 보신 적 없어요? 아직 안 봤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설명은 오늘 좀 간단하게 항상 하던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일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회사 기숙사랑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이런 연수제도가 있거든요. 그 연수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오면은 뭐 어떻게 살지,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궁금증 이런 거 위주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같이 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미나토크라고요. 시부야에서 한 정거장 정도 걸어오면은 저희 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지금 한 30명 좀 넘는 정도. 외부 직원까지 포함하면 정사원이 이 정도 외부 직원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아요. 한 2배 정도 되는데 일단 정사원 직원만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류,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이나 관공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SI 사업부라고 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SI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스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들, 하나로 통합해서 이전 거를 좀 새로 갈아엎어서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 그런 프로젝트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거의 다 지금 열심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4솔루션까지 지금 있고요. 각 솔루션마다 매달 내지는 1년에 몇 번씩 따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중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OT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드웨어 사업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부가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잠깐 좀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뭐 자바뿐만이 아니라 C 개발도 있어요. 인베디드 쪽, 제어하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다음에 많은 게 .NET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VS 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개발 환경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발 기간이 한 프로젝트당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거의 2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뭐 PHP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지금은 요새 나온 언어들 뭐 고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뭐 기술 사업이라고 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봐서 알지만 필수잖아요.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넣어가지고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 테이블을 옮겨가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어떻게 되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저는 게임 개발자 출신이지만
우리 이제 이 비즈니스 로직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최대한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데이터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통신, 금융이나 의료 쪽도 되게 있는데, 이쪽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의료 쪽. 사실 옛날에 의료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보통 다 금융 쪽이랑 통신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물류, 이렇게 순서를 놓고 따지자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iOS, 안드로이드 분야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는 이전에 비해서 이쪽 인력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지금은 일반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이제 자바에 보면 C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물류 관련된 인프라 프로젝트도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입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따로 같이 진행도 하고 또 보고 하는 그런 사내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봤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거 조금만 봐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일본 내에서도 되게 붐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봇이라고 해서 어느 한 특정 분야나 영역을 이제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되게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거, 해야 될 거에 되게 이제 기본이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충실히 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aa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스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금융 프로젝트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금융감독원, 금강원 이런 데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돈을 보내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돈을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진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금강원 같은 데다가 리포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약간 돈 쓰는 게 이상해, 돈 세탁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사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통계학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 이런 미드레어 패키지를 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시킨 다음에 얻는 값을 우리가 리포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큰 시스템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뭐 한 프로젝트가 한 몇 년씩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은 진짜 이 머리에 이제 100% 다 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파이썬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프로젝트 하나하나 소개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기니까, 이제 다음으로 요거 이제 공공 관련된, 요거 이제 일본에 보면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일본에는 그 직업 안정소라는 데가 각 구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틀리냐면 우리는 직업이 없으면 홈페이지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직업이 없으면 직업 안정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에도 시대부터. 되게 오래된 이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그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만나는데 이걸 이제 시스템화 했어요. 검색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15년 전, 16년 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한 3회사가 같이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 공공기관에서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 관련된 거,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금융법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금융법이 바뀐 거에 따라서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이런 주식 팔고 사고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 호가에 어떤 내가 이렇게 베팅하고 해서 다시 사고 팔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 저희가 만들긴 합니다. 좀 어려워요. 블록체인 시스템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엔지니어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배운 자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평생 못 가냐 하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난 블록체인 하고 싶어요, 나 파이썬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보통 스스로 어느 정도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집에서 한번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SI 쪽이면은 이제 수많은 어떤 프로젝트들과 관계가 있어서 요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엔지니어 의향대로 원하는 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한 5년간은 제가 거의 밀착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죠? 1년에 한 2번 이상씩 1대1 면접은 2번 하지만 1대1 면접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친구들은 거의 같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런 거 직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좀 머리 맞대고 좀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명 정도가 제 캐파 이거 해보니까 30명을 넘어가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뭐 요 정도 규모로 딱 지금 뭐 나름 괜찮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T 프로젝트 아까 얘기한 건데 요거는 그냥 잠깐 요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뭐냐면 요런 이제 하드웨어 동굴에서 그 테레비 보면 뒤에 HDMI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 꼽으면 이제 일반 TV가 약간 이 커스터마이징된 컴퓨터처럼 움직여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옛날에는 구글에서만 크롬캐스트 이런 게 있었는데 암코어 CPU를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컴맹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니어들 용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쿠팡 이제 테레비에 딱 넣으면은 이제 테레비 리모컨으로 쿠팡으로 물건 살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리모컨으로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NTT 도코모랑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이제 앱들이 너무 이제 파워풀해져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죽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SI 사업, 뭐 미들웨어, 그다음에 OTT 사업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거래하는 일본에 있는 일반적인 회사고요. 대부분 상장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LG 쪽,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온이라고 그 뭐죠? 그 OTT TV 있잖아요. 그거 보면 뒤에 보면 다 가온 회사. 진행을 했고 이런 이제 미국 회사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사스 패키지 받아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데이터가 오래돼서 뭐 윈도우즈 2000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은행, 증권, 보험, 공공 쪽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는 업무 쪽이 메인이다 보니까 업무 쪽은 그 자격증 딸 때 이 오라클이라는 자격증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실버부터 시작해요. 골드 따는 사람은 있긴 한데 실버부터 시작을 해서 오라클 자격증이 있으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좀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격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 날 때마다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 뭔가 편하게 지낸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그런 좀 신념으로 살아주길 바란다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자격증 많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도 있고 시스코 자격증도 있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 쪽은 상당히 일본 내에서도 되게 안정된 어떤 프로젝트이고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 안정된 어떤 생활을 보낼 수는 있지만 좀 심심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쪽도 물론 이제 뭐랄까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바 관련된 프로젝트나 C# .NET 쪽이 좀 메인 부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회사 기본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사는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졸업할 무렵 되면은 면접을 하러 올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비자 신청이 들어가요. 비자는 보통 한 2개월 정도에 나와요. 나오면은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3년 비자가 나오거나 5년 비자가 나와요. 그거는 좀 제가 입국관리 직원이 아니라서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기숙사가 회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고 잠깐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데냐면은 내부보다는 일단은 그 스미다구라는 구가 있어요. 그 도교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중간을 딱 찍으면은 거기가 이제 뭐 주옥구 내지는 고토구 뭐 이런 데인데 거기서 아키하바라라는 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치바 방면으로 조금만 가면 아키하바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거기에서 덴샤로 한 내정거장 가면 가메이도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한정거장 살짝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가면은 저희 이제 회사 기숙사 있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큰 이런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큰 단지가 나와요. 큰 단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가 나오거든요. 단지가 나오는데 이런 단지가 있어서 보통 한 4개에서 5개 동이 이런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면 이제 이런 어떤 좀 아파트 내부 같은 우리나라 아파트랑은 좀 틀려요. 틀린데 이런 데가 있고 방이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은 이런 6조짜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따미라고 하는 거 알아?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따미 옛날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한 장이 아니라 그 6장을 쭉 펼쳐놓으면 나오는 크기가 일반적인 일본의 방 크기예요. 그 6조라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이 2개가 있어요. 이런 방이 2개가 있고 이제 부엌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데서 2분이서 이제 살아요. 방 2개예요. 방 안에서 2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방 2개인데 거기서 이렇게 삽니다. 보통 한 저희가 1년 이상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지내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독립보조금 지원금이라고 해서 따로 보너스 형식으로 이제 이사를 갈 수 있게 회사에서 월급에다가 플러스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에 보면은 그 처음에 직구할 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식기킹도 들고 매킹이라는 것도 소개료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다들 이제 2명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제 1DK, 1LDK 이런 데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이제 이쪽으로 정착을 해서 여기 계속 살아도 돼요라고 할 정도로 좀
평이 좋아요. 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면은 뭐 침대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다 이제 구비를 해놔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생활만 하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 책, 옷, 노트북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다른 회사랑은 틀리게 정착하는데 부담은 좀 최대한 좀 줄여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면 되고요. 입사하자마자 바로 일을 하냐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내용을 거의 복습식으로 다시 한번 일본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 다시 한번 연수를 받아요. 일본어로 완전히 100%. 여기서도 일본어로 연수 받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쓰는 이런 IT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본어로 다시 한번. 이제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일본에서 오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신입생입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하면은 22살 정도 되죠. 근데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22살에서 23살. 근데 여러분들이 오면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좀 형이고 오빠야. 근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앉으려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 가면은 어떤 거를 공부를 배우냐면 평가자를 한번 봐볼까요? 보통 거기서 평가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 보면 자바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바는 기본으로 여기서 3개월 연수하면서 자바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오라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이제 팀으로 프로젝트를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본인 스스로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도 여기서 같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크게 보면은 뭐 이런 평가하는 내용이 뭐 수업했을 때의 어떤 뭐 태도나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비즈니스 매너도 여기서 같이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특이하게 일반 이런 어떤 살면서 쓰는 이런 회화나 이런 것하고 좀 별개로 비즈니스 용어들이 좀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절도 있는 비즈니스 용어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따로 배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서 비즈니스 용어는 따로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일본어 1급 시험 옛날에 20대 때 얘기지만 1급 시험 따가지고 나는 일본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되게 힘든 거야. 이런 비즈니스 용어를 모르고 문서 쓰는 법 이런 것도 되게 좀 비즈니스 죠 문서라고 해가지고 좀 틀려요. 양식.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3개월 동안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팀에서 이런 발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했다라고 해서 뭐 얘기만 들어보면 약간 어떤 건가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남지 씨가 발표한 내용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면 여러분들 선배님 남지 씨 잘하죠? 여기서 3개월 연수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내용이에요. 발표한 내용.
이 정도만 일본어 해도 일본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잘하는데 처음에 남진 씨가 어땠냐면 뭐죠? 되게 좀 좀 겁이 많았어. 일본어나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막 처음에 되게 막 힘들어했는데 일단 JSL에서 연수를 일단 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니까 이 정도로 일본어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제 개발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일본에서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쁘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회사 설립하면서 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도 1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목표가 일본어 보면 이찌닌마에라는 얘기 있죠. 1인분이 아니에요. 뭐 진짜 한 사람 몫을 하는 거. 요거 진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대 목표야. 3년 안에 하는 게. 근데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 그래서 1년 안에 다 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 그래서 정말 하여튼 되게 우리 JSL 졸업하신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되게 뭐죠?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되게 일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회사 설명, 그다음에 또 연수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좀 이미지네이션 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럼 또 이제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막막했던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질문이 PR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PR. 잘 생각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궁금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참고로 모리 시스템을 적극적인 인재를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인 일본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일본어요? 네. 일본어 레벨 따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봅니다. 이분은 일본어 잘할 것 같아. 이 친구는 되게 자신감 있고 뭔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내정을 줍니다. 예. 또 우리 3개월 연수 이후에도 그럼 따로 선배나 이런 분들 멘토링 스텝 같은 게 있을까요? 3개월 연수 끝나고 보통 추가 연수를 또 해요. 사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로 선배 중에서 미정 씨라고 지금 사내 외부 연수 끝나고 나서 사내에서 저랑 같이 연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AI로 코딩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적응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나 프로젝트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 궁금하신 분? 아까 직업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30명 정도까지는 직접 커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개개인이 하고 싶은 기술 스택이라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걸 1대1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영업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영업하고 관리부 직원들이 저 말고 3분 더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만 하는 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는 엔지니어 보면 이제 자기 이력서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력서 말고 기술 경력서라는 걸 되게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냐가 좀 이렇게 스토리성이나 이런 발전성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구난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흐트러지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러면 개인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에 맞춰서 이제 직업 포트폴리오도 작성하게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이제 그 직원이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가 끝났을 경우 약간 그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까운 이제 프로젝트로 투입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충분히. 보통 그 의향은 한 60%에서 70% 이상 반영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안건의 흐름상 가지고 있는 그렇죠. 웬만하면 반영을 하는데 약간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 좀 여성분들 질문해 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따로 보세요.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인재상이요? 좀 이 분야를 좋아해 주는 인재상. 난 컴퓨터 너무 좋아요. 나 이 컴퓨터랑 같이 사는 거,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 째려보면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족하면서 일하는 걸 보는 또 제가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사내에서 의사소통은 일본어로 아니면 한국어로 하고 있나요? 사내에서 의사소통?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물론 한국 이제 우리 엔지니어 분들 많으니까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그룹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그룹에 배정이 됐다 라고 하면 그룹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수할 때는 웬만하면은 일본어로 이제 많이 할 수 있게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언어예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많이 안 써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웬만하면 일본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관계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시스코 정비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 공부를 했었는데 예. 저는 이제 파이썬이랑 보안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아까 자바랑 반대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API 중심으로 엔지니어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 자바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바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사스 패키지 가져다가 이런 보안 쪽 자바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인프라 관련된 거는 기본 다 자바예요. 그러니까 이 좀 장기 프로젝트. 그래서 대부분이 자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직업 안정소라고 하는 데서 우리 검색 시스템도 자바를 하고 있고요. 예. 자바가 많죠. 자바가 많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넷도 있고 이제 아주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르로 요새 이제 많이 바꾸는 그런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이제 아주르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시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젠텍 프로젝트들로 많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가 요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출근 스타일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자택.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직업만의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성일 수도 있죠.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웬만하면은 좀 출근을 할 수 있게 저는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집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출근해서 처음에 못해도 한 1년 이상은 출근해서 거기서 좀 대화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발표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본 내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외국인일까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이러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도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프로젝트는 다 여러분들 혼자 아니면 선배 둘 정도밖에 없어.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좀 일본어로 일본 스타일을 가르쳐 줘야 돼요. 현장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경우들 되게 허다해요. 그때 스스로 자신감을 잃지 않게 일본어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연 2회 정도 직접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 중에서 가장 큰 생활적 고충이라는 게 어떤 게 가장 많았나요? 어떤 게 있었냐면 생활적 고충.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약간 이런,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멘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홈시크 관련된 거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왔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서 다시 알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처음에는 엄마 아빠랑 가족이랑 맨날 싸웠고 여기 왔는데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걸 알아서 다시 갈랍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그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거의 있어요. 거의 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건데, 또 요새 분위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격상된 느낌이에요. 일본 가면은 좀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한국 오빠들도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뭐 2년 만에 결혼합니다 사장님 뭐 이런 친구도 많고, 하여튼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아까 그 오라클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보통 입사하시면 다들 그 자격증 바로 하시려고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고 서포트도 해줍니다. 입사 그 신청서 지원비, 그다음에 교재 구매비, 뭐 합격하면은 그것도 다 줍니다. 금일봉도 드려요. 금일봉도 드려가지고 이제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트라이들을 쇼짓기나 하나씩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 오면 뭔가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냥 이제 안정이 좋은 거야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돼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경쟁 사회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일본 영화 보면 약간 좀 이런 안정된 느낌 나잖아요. 보면 이렇게 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호노보노라고 하는데 약간 이 호노보노 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 있어요? 예. 우리 시스템 사이트 들어가니까 파이썬 데이터 수학과나 분석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단위로 되면서도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되게 많다고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따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면 이제 약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장들이 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GPU를 좀 성능 좋은 GPU를 컴퓨터에 넣어서 라마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LLM 보면은 특히 오픈소스 풀린 게 라마가 있고
저기 뭐가 있노? 그 중국에서 만든 거. 뭐죠? 딥시크. 두 개가 우리 지금 오픈소스 풀렸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쓰면 좀 위험하니까 라마를 써가지고 그 로컬에서 로컬 LMM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재밌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룹장이 같이 이렇게 불러서 하거나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입이라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해보고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만 줘요. 그러면은 지원이 필요한 걸 회사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거는 사실 보면 좀 솔직히 안 하더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호노보노 돼가지고 안 하더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친구들 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거 할 테니까 GPU 살 테니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사드릴게요. 5090 좀 해드리고 5080까지 사드릴 수 있어요. 와. 질문 자 그럼 추가로 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치 같은 게 있을까요? 나이라던가 네. 대학교 인구라던가 일본어 수준이나 자격증. 딱 떠놓고 얘기하면 없어요. 아까 우리 남지 씨도 30 넘어가지고 입사했어요. 네. 그다음에 나이도 사실 잘 안 보고요. 학력, 뭐 대학교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일단은 저랑 면담하고 그다음에 여기 JSL의 출석률. 평가표 제출합니다. 예? 평가표 제출합니다. 출석률, 뭐 성적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해도 되는 거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석률은 뭐예요? 출석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일본 취업시장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면 이미 기술 스테이크를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으며 들어가자마자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 바라보시기에 가서도 신입사원 연수가 3개월이 넘어 있고 들어가서도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전에도 4년 연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장시켜서 나중에 좀 천천히 신입사원들부터 키워서 쓴다는 분위기가 좀 강할까요? 저희 회사가 저희는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바로 막 무리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네. 이직률도 좀 심해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좀 나름 느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없어요. 저희 회사 다른 회사 모르겠는데 뭐 그건 하나 되게 좋은 건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회사에서 좀 고생하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 일단은 그런 거 좀 있어서 뭐 그래도 직원들이 고마워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도 뭐 보람도 있고 그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개발자들도 이제 좀 구직 난이는 상황인데 네. 일본에서 직접 현장 분위기를 보시기에는 부인 난이는 분위기가 확실히 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엔지니어가 많이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우리나라랑 거의 좀 반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시장이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아는 엔지니어, 내가 같이 일해서 괜찮았던 사람 이런 위주로 많이 또 이렇게 리퀘스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특성상 뭔가 우리나라처럼 뭐 슈퍼맨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해서 뭔가 무난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지 뭔가 일을 단기간에 막 열심히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일본어를 잘한다는 게 일본 문화를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일본어
부분과 이제 일본 문화라는 부분, 우리나라랑 옆 나라이지만 되게 틀린 부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같은 유교권인데도 좀 틀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어떤 기술만 해서 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시킨다 이런 것도 있고 잔소리는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얘기를 해준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한 분만 더 질문 낼까요? 예.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회사 비전 일단은 이치니마이니나루 엔지니어를 만드는 게 일단 회사 비전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인분을 할 수 있는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되게 힘들어요. 이치니마이가 된다는 뭐 이런 엔지니어를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일단은 목표로 삼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하는 게 일단은 제 첫 번째 회사의 뭐 사명이지 않을까, 제 일이지 않을까. 이것만 되면 뭐 나머지는 자동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일단은 요거가 지금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 별거 아닌 비전인 것 같지만 좀 힘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